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부터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전략 자산으로 주목받았던 KF-21 전투기는 이제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선 미래 전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는 국산 무기 체계를 대거 탑재하며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한 첨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다목적 전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이저 무기와 같은 차세대 무기의 도입 가능성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첨단 군사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KF-21 최종 진화형은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스텔스 기능을 기반으로 한 고도의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 기반 전투 시스템, 무인기 연동 작전, 그리고 레이저 무기 통합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력이 단순한 방어 개념을 넘어 미래 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이 단기간 내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며 세계 최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은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KF-21 전투기의 무기 체계가 우리가 상상한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공 레이저 무기 개발이 눈부신 성과를 이루면서 KF-21 전투기의 무장 체계 또한 차세대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며 미국보다도 앞선 속도로 대공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세계 최정상급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쾌거로, 전 세계 방산 업체들 또한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군사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의 발전은 KF-21 전투기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현재 KF-21은 최첨단 레이더, 전자전 장비, 그리고 고성능 센서를 탑재하며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레이저 무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KF-21의 무장 체계도 기존의 유도 무기와 함께 레이저 무기 기반의 타격 체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KF-21이 단순한 공중 우세 전투기를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날 것임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KF-21의 전술훈련 시스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될 훈련 장비의 국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항공전력 운용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FA-50과 같은 경전투기의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며, 향후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이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 및 다중빔 안테나 기술까지도 완벽히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KF-21이 전장에서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한민국이 네트워크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대한민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확실한 기반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KF-21에 적용될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는 실시간으로 작전 탐지, 교란, 타격, 방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공군은 보다 빠르고 정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표적 식별 및 타격 작전이 가능해집니다. KF-21 전투기의 발전은
단순한 전투기 성능 향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직결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2.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달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처음 가진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프로젝트다. 1968년 알래스카 최북단 프루도베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광구가 발견된 이후 이 지역에서는 유전도 발견되었다. 원유의 경우 알래스카와 캐나다, 미국을 연결하는 송유관을 통해 수출이 가능했지만 천연가스는 대량 운송 방법이 없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 생산 단지를 건설하고 알래스카 최남단의 부동항인 니키스키 한국까지 가스관을 연결해야 한다. 이는 알래스카를 종단하는 약 1200km에 달하는 긴 구간으로 혹독한 북극권 기후 조건으로 인해 공사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와 여러 석유가스 업체들이 수차례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초기 건설 비용만 440억 달러, 약 64조 원가 필요한 초대형 사업이라는 점이 주요 걸림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막대한 투자금을 한국과 일본이 대부분 부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며 이시바 총리는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도 최근 미국을 방문해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 미국 및 일본 측 관계자들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이 성사될 경우 한국과 일본에는 중장기적인 이득은 기대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천연가스의 90% 이상을 카타르, 오만 등 중동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는 운송 과정의 복잡성 때문이다. 현재 미국 천연가스는 대부분 남부 휴스턴 지역에 집결된 후 해외로 수출된다. 아시아로 수출할 경우 파나마 운하를 거쳐 태평양을 건너 한국이나 일본에 도착하는 경로를 거친다.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최근 파나마 운하의 가뭄으로 인한 수량 감소로 물류가 지체되고 있어 때로는 중동에서 오는 액화천연가스선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알래스카를 통한 직수입이 가능해지면 운송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현재 미국 남부에서 출발한 렌지선이 도쿄에 도착하기까지 약 30일이 소요되는 반면 알래스카에서 출발할 경우 불과 7일 만에 도착할 수 있다. 이는 운송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동 정정 불안이나 중국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도 에너지 수급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보적 이점도 있다. 북미 지역에서 직접 가스를 공급받음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가장 큰 쟁점은 채산성이다. 초기 비용이 64조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전체 공사 비용은 이보다 4대 5배 정도 더 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공사가 아무리 빨리 진행되더라도 2031에서 2032년에나 첫 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될 경우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시장에 복구하면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어 사업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는 외교적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전쟁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사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만료될 수도 있다. 관세 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비하면 초기 투자 비용이 더 적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의 경우 조선업과 함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이 관세 전쟁에 대응하는 주요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참여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 프로젝트가 성사될 경우 국제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이 이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 전쟁 부담을 덜 수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전쟁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일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캐나다, 멕시코 등 초기에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외교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공격부터 하고 이후에야 요구사항을 언급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반면 알래스카 가스관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원하는 바를 밝히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외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런 거래 방식이 정착될 경우 국가 간 신뢰가 약화되고 힘의 논리에 따른 외교로 회귀할 위험성도 제기된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와 유사한 신제국주의의 도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 외교 노선이 국제 질서와 미국 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국과 일본의 투자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양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참여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